총도 못 쏜다는 한국인들이 저렇게 완벽한 자세로 사격을 한다고요? 오징어 게임 시즌2가 전 세계 팬들에게 또 한 번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는데요. 특히 마지막 화에 나온 치열한 총격전 장면은 시청자들의 눈길을 단번에 사로잡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전사 출신 캐릭터 현주의 완벽한 사격 자세가 주목받았죠. 해외 팬들 사이에서는 한국 남성들은 모두 저렇게 총을 잘 다루는 거야? 라는 반응이 쏟아졌고 글로벌 커뮤니티에서도 놀랍다는 의견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정작 한국에서는 저건 좀 과장된 거 아니야? 라는 시선도 있었는데요. 뉴욕 맨해튼 한인타운에 있는 카페 서울스토리에서도 이 장면을 두고 예상치 못한 논의가 펼쳐졌습니다. 일본 친구 제이콥이 던진 한마디가 시작이었죠. 총도 못 쏜다는 한국인들이 저렇게 완벽하게 사격을 한다고. 이 대화는 단순히 드라마 연출의 현실성을 논하는 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군대 문화와 그들이 겪어온 현실에 대한 깊은 이야기가 이어졌죠. 그리고 그 중심에는 이 카페를 10년째 운영 중인 정훈 사장이 있었습니다. 사소한 대화에서 시작된 이 이야기는 한국이라는 나라의 특별함을 새롭게 조명하는 여정이 되었는데요. 그날의 대화를 따라가 보실까요? 시청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뉴욕타임스에서 문화부 기자로 일하고 있는 마이클입니다. 평소 세계 각국의 문화 콘텐츠를 다루는 일을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한국 문화에도 관심을 갖게 되었죠. 특히 오징어 게임이 전 세계적으로 센세이션을 일으켰을 때는 저도 모르게 이 작품의 매력에 빠져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다른 서양인들처럼 한국 문화에 대해 피상적인 이해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연히 찾아간 한인타운의 한 카페에서 제 생각은 완전히 바뀌게 되었죠. 그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뉴욕 맨해튼 한인타운, 서울스토리 카페. 늦은 저녁 시간이었지만 TV에서 방영되는 오징어 게임 시즌2 마지막 화에 손님들의 시선이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화면 속에서는 치열한 총격전이 벌어지고 있었고 특히 현주라는 캐릭터의 정확한 사격 자세가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총도 못 쏜다는 한국인들이 저렇게 완벽한 자세로 사격을 한다고요? 제 옆에서 일본인 친구 제이콥이 코웃음을 치며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비아냥거림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말이 꽤 불쾌하게 들렸지만 일단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화면 속에서는 현주라는 트랜스젠더 캐릭터가 완벽한 자세로 총을 다루고 있었죠. 그 순간만큼은 저도 의아했습니다. 총기 규제가 엄격하기로 유명한 한국에서 어떻게 이런 현실감 넘치는 연기가 가능한 걸까요? 일본 드라마였다면 이런 식의 과장된 연출은 없었을 거야. 우리는 좀 더 섬세하고 철학적인 방식으로 표현했겠지. 제이콥이 다시 한번 말을 던졌습니다. 이번에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잠깐만요, 제이콥. 당신은 한국의 특별한 상황을 전혀 모르는 것 같네요. 한국은 말을 꺼내려는 순간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사실 저도 그때까지는 한국의 군대 문화에 대해 깊이 있게 알지 못했거든요. 단지 얼마 전 우연히 접한 기사를 통해 한국 남성들의 독특한 배경에 대해 알게 된 참이었습니다. 한국은 뭐요? 제이콥이 빈정거리듯 물었습니다. 그의 태도는 점점 더 거만해져 갔습니다. 한국의 모든 남성들은 군대를 다녀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나요? 이건 단순한 드라마 속 설정이 아닙니다. 현실에서 체득된 경험이죠. 제 목소리에는 어느새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제이콥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잃은 듯 했지만 이내 또다시 반박했습니다. 군대를 다녀왔다고 해서 다들 저런 수준의 사격 실력을 가질 수 있다는 건가요? 좀 과장된 것 아닌가요? 그때였습니다. 이 한인 카페를 10년째 운영하고 계신 중년의 한국인 사장님이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죄송하지만 지나가다 대화가 들려서. 사장님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젊은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우리 세대는 군대가 단순한 훈련소가 아닌 생존의 터전이었습니다.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실전을 방불케 하는 훈련을 받았죠. 모든 병사가 기본적으로 90발의 실탄 사격을 하고 그 중에서도 특수부대는 수천 발의 실전 사격을 합니다. 저도 특전사 출신인데 30년이 지난 지금도 그때의 감각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 젊은이들은 군대 가기 싫어하지만 우리 세대는 달랐죠. 나라를 지키는 게 자부심이었으니까요. 김병철 어르신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맞습니다. 6.25 때는 말이요. 우리가 총 잡은 나이가 고작 18이었소. 그때는 훈련받을 시간도 없이 전장에 뛰어들어야 했지만 지금은 이렇게 체계적으로 훈련받는 모습을 보니 감회가 새롭구려. 순간 카페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제이콥의 얼굴이 붉어졌고 저는 왠지 모를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사장님은 이어서 자신의 군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휴전선 근처에서 밤새 경계 근무를 섰던 일 혹한기 훈련에서 영하 20도의 추위와 싸웠던 일, 그리고 끊임없는 사격 훈련으로 몸에 밴 자세와 감각까지. 그래서 드라마에서 보이는 저런 장면들이 과장이 아니라 오히려 실제보다 약화된 거라고 할 수 있죠. 사장님의 마지막 말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제이콥이 자신의 휴대폰을 보더니 갑자기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마이클, 이거 봐요. 제이콥이 휴대폰을 내밀었습니다. 일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이었죠. 한국의 가짜 군사력, 오징어 게임에 과장된 연출이라는 제목의 글이었습니다. 특히 군사 장면이 너무 비현실적이라면서 한국의 군사력을 조롱하는 댓글들이 달리고 있어요. 정훈 사장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특히 한국군은 미군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댓글이 문제였죠. 카페에 계시던 김병철 어르신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저걸 그냥 두고 볼 순 없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뭔가 해야. 잠깐만요. 정훈 사장님이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이런 식의 일방적인 비난에는 단순히 화내는 것보다 더 좋은 대응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특전사 시절 찍어둔 훈련 영상들이 있는데 저는 그제서야 이해했습니다. 오징어 게임의 마지막 화는 단순한 액션 장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국 남성들의 특별한 경험과 책임감, 그리고 그들의 숨겨진 능력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었던 거죠. 제이콥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화면을 빤히 보며 생각에 잠긴 듯 했죠. 저는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과연 이런 특별한 문화적 배경이 한국 드라마의 성공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그리고 더 나아가 이것이 한국이라는 나라의 특별함을 만드는 요소 중 하나는 아닐까? 사장님은 우리에게 따뜻한 커피를 한 잔씩 더 내어주시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밖에서 들으면 그저 과장된 허구로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죠. 이게 바로 우리의 현실이라는 걸.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오징어 게임을 보는 제 시선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서바이벌 게임 드라마가 아닌 한국이라는 나라의 독특한 문화와 저력이 녹아있는 작품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카페를 나서면서 제이콥에게 말했습니다. 다음에는 한국의 다른 드라마도 함께 볼까요? 아마 우리가 미처 몰랐던 더 많은 이야기들이 있을 것 같네요. 제이콥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표정에서 더 이상 조롱의 기색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대신 뭔가 새로운 것을 발견한 사람의 호기심 어린 눈빛이 보였죠. 그날 이후로 저는 한국 드라마를 볼 때마다 그 속에 담긴 깊은 의미를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직접적으로, 때로는 은유적으로 표현되는 한국인들의 삶과 경험, 그들만의 특별한 정신, 이 모든 것이 제게는 새로운 발견이었습니다. 특히 오징어 게임 시즌2의 마지막 총격전 장면은 제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액션씬이 아니라 한국 남성들의 숨겨진 역량과 그들이 지닌 책임감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었던 거죠. 이제 저는 궁금해졌습니다. 과연 한국 드라마가 세계적인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 속에 담긴 한국인들의 진정한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며칠 후 제이콥이 먼저 연락을 해왔습니다. 마이클, 사실 그동안 한국에 대해 잘못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특히 군대 문화에 대해서요. 제가 일본 커뮤니티 멤버들과 함께 정훈 사장님을 다시 한번 찾아뵈어도 될까요? 사장님의 이야기를 더 듣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요. 저는 사실 조금 놀랐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국 문화를 비하하던 제이콥이었는데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다니. 하지만 곧 그의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정훈 사장님의 카페에는 제이콥과 함께 온 5명의 일본인들이 모였습니다. 그들 중에는 일본 현지 언론사 특파원도 있었죠. 제이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사장님, 저희가 취재를 하다 보니 놀라운 사실들을 알게 됐습니다. 한국군이 세계 최고 수준의 훈련을 받는다는 것, 그리고
그 경험이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까지 저희가 오해하고 있던 부분이 너무 많았네요. 특히 일본 커뮤니티에 퍼진 잘못된 정보들을 바로잡고 싶어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정훈 사장님은 흐뭇한 표정으로 그들을 바라보셨습니다. 사장님, 특전사는 정확히 어떤 곳인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정훈 사장님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입을 여셨습니다. 특전사는 대한민국 육군의 정예부대입니다. 저희는 일반 병사들보다 몇 배는 더 강도 높은 훈련을 받았죠. 하지만 그건 특수부대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군인들은 세계 최고 수준의 훈련을 받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이 카페에 매일 아침 나오시는 단골 손님이신 어르신이 우리의 대화에 관심을 보이셨습니다. 젊은이, 내 이야기도 한번 들어볼래? 어르신께서 우리 쪽으로 다가오셨습니다. 나는 6.25 참전 용사 김병철이라고 하네. 그때는 정말 말 그대로 전쟁터였지. 김병철 어르신의 목소리에는 깊은 감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지금 젊은이들은 모를 거야. 우리가 왜 이토록 강한 군대를 만들어야 했는지. 하지만 우리는 알지. 평화는 결코 거저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걸. 정훈 사장님이 깊이 공감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어르신 말씀이 맞습니다. 제가 군 생활할 때만 해도 북한과의 긴장은 최고조였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실전을 방불케 하는 훈련을 했습니다. 저는 문득 제이콥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가 얼마나 한국의 현실을 모르고 있었는지 새삼 깨달았죠. 그럼 오징어 게임에서 보여준 총기 다루는 장면들은 실제 군대에서의 모습과 비슷한가요? 두 분이 동시에 웃음을 터뜨리셨습니다. 비슷하다고? 그건 오히려 많이 약화된 거라네. 김병철 어르신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시절에는 7탄 사격은 기본이고 수류탄 투척까지 완벽하게 해내야 했어. 생존이 걸린 문제였으니까. 정훈 사장님도 거들었습니다. 맞습니다. 특전사에서는 한 번 훈련할 때 수백 발씩 실탄 사격을 했죠. 밤중에 눈을 가리고도 총을 분해하고 조립할 수 있을 정도로 훈련했으니까요. 그런데 외국인들은 이해를 못하더군요. 한국이 총기 규제가 심한 나라라고만 생각하니까요. 그래, 그들은 모르지. 김병철 어르신의 눈빛이 더욱 진지해졌습니다.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강해질 수박록했는지를. 6.25 전쟁의 폐허 위에서 우리는 다시 일어났어.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 군대는 세계 최강의 전투력을 갖추게 된 거지. 저는 그제서야 이해했습니다. 한국의 군대는 단순한 병역 의무가 아닌 국가의 생존과 직결된 필수적인 요소였던 거죠. 그리고 그 속에서 한국 남성들은 놀라운 능력과 책임감을 갖추게 된 것이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군대 가기 싫어하는 경우도 많다지. 김병철 어르신이 한숨을 쉬셨습니다. 하지만 나는 알아. 우리 군대가 있었기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다는 걸. 그리고 우리 군인들의 그 정신이 있었기에 한국이 이토록 발전할 수 있었다는 것도. 정훈 사장님이 조용히 덧붙이셨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군대에서 배운 정신이 지금의 제 사업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어요. 끈기, 책임감, 동료애. 이런 것들이 군대에서 배운 가장 큰 자산이죠. 그때 카페 TV에서 다시 한번 오징어 게임의 한 장면이 나왔습니다. 현주가 완벽한 자세로 총을 다루는 장면이었죠. 이제는 그 장면이 전혀 다르게 보였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액션씬이 아닌 한국인들의 숨겨진 능력과 군사적 전문성을 상징하는 장면이었던 거요. 사실 이런 게 한국의 진짜 모습 아닐까요? 정훈 사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겉으로는 평화롭고 부드러워 보이지만 필요할 때는 강인한 전사로 변할 수 있는 그런 이중성이 우리의 특별함이 아닐까 싶네요. 김병철 어르신도 동의하듯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렇지. 우리는 전쟁의 폐허 위에서 기적을 이뤄낸 민족이야. 그리고 그 기적의 중심에는 언제나 우리 군인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다네. 저는 그날 밤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이토록 강한 나라로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 그리고 그 속에 담긴 수많은 이야기들. 그것은 제가 미처 알지 못했던 진실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제이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국의 군대 문화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지 않을래요? 아마 당신도 놀랄만한 이야기들이 많을 거예요. 제이콥의 대답은 의외로 긍정적이었습니다. 어쩌면 그도 이제야 한국이라는 나라의 진정한 모습을 이해하기 시작한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김병철 어르신의 마지막 말씀이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젊은이, 우리나라의 진짜 힘은 겉으로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네. 그 속에는 수많은 이들의 피와 땀, 그리고 눈물로 만들어진 단단한 근육이 있지. 그리고 그 근육은 지금도 우리 군인들을 통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거야. 정훈 사장님의 카페에서 나와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문득 휴대폰이 울렸죠. 제이콥이었습니다. 마이클, 당신 말이 계속 신경 쓰여서. 제이콥의 목소리가 평소와는 달랐습니다. 사실 어제 저녁에 혼자 오징어 게임을 다시 봤어요. 그런데 이상한 점을 발견했죠. 무슨 점인데요? 일본 드라마였다면 절대 놓치지 않았을 디테일들이 있더군요. 예를 들어 현주가 총을 다룰 때의 그 세세한 동작들. 처음에는 그저 과장된 연출이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실제 한국군의 사격 자세를 그대로 재현한 거더군요. 저는 그의 말에 피식 웃었습니다. 이제야 알았나요? 그런데 그게 뭐가 이상하다는 거죠? 다음 날 저는 다시 정훈 사장님의 카페를 찾았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단골 손님들이 3355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계셨죠. 그 중에는 최근에 알게 된 강동훈 씨도 계셨습니다. 그는 KBS에서 15년간 PD로 일하다가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이민 온 분이었죠. 아, 마이클 씨, 동훈 씨가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어제 오징어 게임 이야기를 하다가 말았잖아요. 제가 방송국에서 일할 때 경험한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는데 한번 들어보실래요? 저와 제이콥은 자리에 앉았고 동훈 씨가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제가 있을 때만 해도 드라마 한 편을 만들려면 정말 철저하게 준비했습니다. 특히 군대 장면은 더욱 그랬죠. 왜냐하면 시청자 대부분이 군필자니까요. 조금이라도 어설프면 바로 시청자 항해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그럼 배우들은 어떻게 준비를 하나요? 제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보통은 한 달 정도 기초 군사 훈련을 받습니다. 총기 다루는 법부터 시작해서 군대 예절, 보행 자세까지, 심지어 여자 배우들도 예외가 아니에요. 그래서 오징어 게임의 현주도 그렇게 완벽한 자세가 나올 수 있었던 거죠. 그때 옆자리에서 커피를 마시고 계시던 박상우 씨가 대화에 끼어드셨습니다. 그는 과거 해군 장교 출신으로 지금은 뉴욕에서 무역회사를 운영하고 계신 분이었죠. 맞습니다. 저도 군대에 있을 때 방송국에서 자문 요청이 온 적이 있었어요. 드라마에서 군함 장면을 찍는데 자문이 필요하다고 해서요. 우리나라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디테일이 살아있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겁니다. 제이콥이 고개를 갸우뚱거렸습니다. 하지만 그건 너무 과하지 않나요? 어차피 드라마인데. 상우 씨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과하다고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항상 실전을 가정하고 훈련했어요. 한 번은 일본 해상자위대와 합동훈련을 한 적이 있는데 그들도 우리의 이런 철저함에 놀라워했죠. 드라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시청자를 속이지 않아요. 진짜를 보여주는 겁니다. 동훈 씨가 거들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드라마가 이렇게 세계적으로 성공할 수 있었던 거예요. 단순히 재미만 추구하는 게 아니라 진정성 있는 콘텐츠를 만들려고 노력하니까요. 오징어 게임만 해도 제작진이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했는지 아세요? 얼마나요? 제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현주 역의 배우는 3개월 동안 매일 4시간씩 기초 군사 훈련을 받았다고 해요. 실제 예비군 훈련 출신 교관한테 직접 배웠죠. 총기 분해 결합부터 시작해서 실제 자세까지. 그래서 저렇게 완벽한 장면이 나올 수 있었던 겁니다. 정훈 사장님이 커피를 새로 내오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이런 성격이 때로는 단점처럼 보일 수도 있죠. 너무 완벽하게 하려다 보니 피곤할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런 철저함이 있었기에 우리가 이만큼 발전할 수 있었던 게 아닐까요? 상우 씨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맞아요. 제가 무역 일을 하면서 느낀 건데 외국 바이어들이 가장 신뢰하는 게 바로 한국 기업들의 이런 꼼꼼함이에요. 약속한 건 반드시 지키고 완벽한 품질을 보장하니까요. 그런데 이런 성격이 어디서 비롯된 걸까요? 제이콥이 궁금해했습니다. 동훈 씨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대답하셨습니다. 아마도 우리의 역사와 관련이 있지 않을까요? 전쟁의 폐허 위에서 다시 일어서야 했고 그러면서 하나라도 허투루 할 수 없었던 거죠. 그게 이제는 우리의 문화가 된 거고요. 카페 TV에서는 여전히 오징어 게임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이제 보니 드라마 속 모든 장면들이 새롭게 보였습니다.
단순한 연출이 아닌 한국인들의 땀과 노력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걸 느낄 수 있었죠.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진정한 힘은 이런 것이었구나.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이 아닌 그 속에 담긴 치열한 노력과 철저함. 그리고 그것이 바로 세계가 한국 문화에 매료되는 이유일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제이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알겠어요. 왜 한국 드라마가 이토록 특별한지. 그건 단순한 기술의 문제가 아니었네요. 그들의 정신, 그들만의 독특한 철저함이 만들어낸 결과였던 거죠. 며칠 후, 저는 뜻밖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제이콥이 자신이 운영하는 일본 문화 커뮤니티에서 한국 드라마 특집 토론회를 열겠다는 것이었죠. 그것도 하필 주제가 오징어 게임과 한국 드라마의 경쟁력이었습니다. 마이클, 이번 토론회에 같이 와주면 좋겠어요. 제이콥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묻어 있었습니다. 사실 제가 한국 문화에 대해 많이 편견을 가지고 있었더군요. 그동안 일본 문화만이 최고라고 생각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워요. 토론회 당일 서울 스토리 카페에는 평소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일본 문화 애호가들은 물론이고 한국 교민들도 꽤 많이 오셨더군요. 정훈 사장님은 평소보다 일찍 카페 문을 열고 자리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제이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문을 열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긴장감과 함께 진지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먼저 제가 한 가지 고백할 것이 있습니다. 제이콥은 잠시 숨을 고르더니 이어 말했습니다. 저는 그동안 일본 문화의 우수성만을 주장하면서 다른 아시아 문화를 무시해왔습니다. 특히 한국 문화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한국 드라마의 성공이 마냥 질투났습니다. 우리 일본 문화가 아시아를 대표해야 한다고 믿었으니까요. 제이콥의 목소리가 점점 떨려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주간 한국 드라마를 다시 보면서 그리고 정훈 사장님과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안에 무언가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과 일본, 우리는 서로 다른 방식으로 세계인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제는 그 차이를 인정하고 서로를 이해하고 싶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카페 뒤편에서 한 중년 신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알고 보니 그분은 김영수 씨로 80년대부터 뉴욕에서 한국 영화를 수입해온 교민이셨습니다. 잠시 제 이야기를 들려드려도 될까요? 영수 씨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저는 40년 전 이곳에서 처음 한국 영화를 상영했을 때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만 해도 사람들은 한국 영화를 보려고 하지 않았죠. 심지어 교민들조차 일본 영화나 드라마만 찾았습니다. 카페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영수 씨는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영화와 드라마에는 분명 특별한 것이 있다고 믿었거든요. 그게 뭔지 아세요? 바로 진정성입니다. 우리는 허구를 만들 때도 진실되게 만듭니다. 동훈 씨도 거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PD로 일할 때도 늘 느꼈어요. 우리는 시청자를 속이지 않아요. 과장된 설정이 있더라도 그 안에 반드시 진실된 메시지를 담으려 노력하죠. 갑자기 한 일본인 청년이 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일본 애니메이션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번에는 상우 씨가 대답하셨습니다. 물론입니다. 일본의 작품성을 누가 부정하겠습니까? 다만 한국은 조금 다른 길을 걸어왔다는 겁니다. 우리는 실화를 바탕으로 한 이야기를 즐겨 만듭니다. 오징어 게임만 해도 그 속에는 한국의 현실이 고스란히 담겨 있죠. 어떤 현실인가요? 다른 청중이 물었습니다. 예를 들어 드라마 속 주인공들이 보여주는 의리와 희생정신. 이건 우리가 IMF 시절을 겪으면서 실제로 보고 느꼈던 것들입니다. 가진 것을 나누고 서로 도우며 살아남았던 그 시절의 이야기가 오징어 게임에도 녹아있는 거죠. 정훈 사장님이 커피를 새로 내오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드라마가 특별한 겁니다. 단순한 오락이 아니라 우리의 살아온 이야기를 담고 있으니까요. 그때 김병철 어르신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저는 6.25 참전 용사입니다. 오징어 게임을 보면서 특히 마지막 부분이 가슴에 와닿더군요. 생존을 위해 싸우는 장면들. 그건 단순한 게임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민족이 겪어온 치열한 생존의 역사였죠. 카페 안은 숙연해졌습니다. 제이콥은 고개를 깊이 숙였고 일본인 청년들도 말없이 듣고만 있었습니다.
영수 씨가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40년 전 제가 처음 한국 영화를 들여왔을 때만 해도 이런 날이 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보세요. 이제는 전 세계가 우리 문화를 주목하고 있지 않습니까? 동훈 씨가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우리에겐 아직 세상에 보여줄 이야기가 너무나 많이 남아있어요. 오징어 게임은 그중 하나일 뿐이죠. 토론회가 끝나갈 무렵 제이콥이 마지막 발언을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한국 드라마의 진정한 가치는 단순한 흥행성이 아니었더군요. 그것은 한 민족의 혼과 정신이 담긴 예술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한국 드라마가 세계적인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것은 수많은 사람들의 진심과 노력, 그리고 그들이 간직해온 이야기가 만들어낸 필연적인 결과였던 거죠. 다음 날 정훈 사장님의 카페에는 평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어제 토론회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찾아온 것이었죠. 이제는 일본 청년들도 한국 드라마에 대해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이제 보니 우리가 미처 보지 못했던 게 많았네요. 제이콥이 말했습니다. 한국 드라마는 단순한 콘텐츠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한 민족의 역사이자 현재, 그리고 미래를 보여주는 거울이었던 거죠. 토론회 이후 저는 한국을 직접 방문해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군대 문화가 어떻게 드라마에 반영되는지 더 깊이 이해하고 싶었죠. 정훈 사장님께서 한국의 지인들을 소개해 주셨고 그렇게 저의 한국 여행이 시작되었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후 정훈 사장님의 친구인 이중호 씨를 만났습니다. 그는 예비역 소령 출신으로 현재는 군사 전문방송 자문위원으로 일하고 계셨죠. 마이클 씨, 우리나라의 군대 문화를 제대로 이해하시려면 꼭 봐야 할 곳들이 있습니다. 중호 씨는 자신만의 계획이 있는 듯 했습니다. 전쟁기념관부터 시작해서 실제 예비군 훈련장까지 우리나라의 진짜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네요. 첫날, 중호 씨는 저를 용산 전쟁기념관으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뜻밖의 장면을 목격했죠. 한 무리의 초등학생들이 참전 용사 할아버님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듣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던 건 바로 여러분의 할아버지, 아버지 세대가 있었기 때문이란다. 참전 용사 할아버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 군인들이 이 나라를 지키고 있지. 중호 씨가 조용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나라의 모습입니다. 전쟁의 아픔을 극복하고 일어선 것도 대단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 기억과 교훈을 잊지 않으려 노력한다는 거죠. 다음 날, 저는 한 드라마 촬영 현장을 방문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마침 군대 장면을 촬영하고 있었는데 놀랍게도 현장에는 현역 군인 자문관들이 배우들을 지도하고 있었습니다. 총을 드는 각도가 15도 더 높아야 합니다. 자문관이 배우에게 꼼꼼하게 조언했습니다. 실전에서는 이런 작은 차이가 생명을 좌우하거든요. 촬영장 한편에서는 한 노배우가 젊은 배우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었습니다. 나 역시 군대에서 배운 것들이 연기에 많은 도움이 됐네. 규율, 집중력, 그리고 무엇보다 책임감 말일세. 점심시간이 되자 모든 스태프와 배우들이 질서정연하게 식사를 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중호 씨가 설명했습니다. 이것도 군대 문화의 영향이에요. 단체 생활에서 배운 질서의식이죠. 오후에는 한 군부대를 방문했습니다. 물론 일반적인 관광 코스는 아니었지만 중호 씨의 소개로 특별히 방문이 허락된 것이었죠. 그곳에서 저는 실제 군인들의 훈련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오징어 게임에서 보셨던 그 자세입니다. 교관이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단 한 번의 기회로 목표를 명중시켜야 하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완벽한 자세를 훈련하는 겁니다. 저녁이 되자 중호 씨는 저를 한 식당으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에는 그의 전우들이 모여 있었죠. 놀랍게도 그들 중에는 현재 유명 드라마 작가, 방송국 PD, 영화 감독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만드는 드라마나 영화에는 자연스럽게 군대 경험이 녹아들어가요. 한 작가가 말했습니다. 그게 억지로 넣으려 한 게 아니라 우리의 일부가 된 거죠. 맞아요. 한 PD가 거들었습니다. 외국 드라마는 군대 장면을 찍을 때 전문가를 따로 고용하지만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죠. 우리 모두가 이미 전문가니까요. 밤이 깊어갈수록 이야기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들은 군대에서 겪은 힘든 일들,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자신들을 성장시켰는지 진솔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군대는 우리에게 단순한 병역 의무가 아니었어요. 중호 씨가 말했습니다. 그곳은 우리가 진정한 한국인으로 거듭나는 곳이었죠. 책임감, 동료의 희생정신, 이런 것들은 말로만 배울 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 다음 날, 저는 한 예비군 훈련장을 찾았습니다. 그곳에서 본 광경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평소에는 평범한 회사원이나 자영업자인 사람들이 군복을 입는 순간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하는 모습이었죠. 이게 바로 한국의 힘입니다. 훈련장 교관이 자부심을 가지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언제든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하는 거죠.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저는 다시 전쟁기념관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혼자서요. 전시물들을 하나하나 자세히 보면서 이 나라가 걸어온 길을 되새겨보았습니다. 문득 오징어 게임의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현주가 완벽한 자세로 총을 다루던 그 장면. 이제는 그 속에 담긴 깊은 의미를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연기가 아닌 한 민족의 역사와 정신이 녹아든 진정성 있는 표현이었던 거죠. 뉴욕으로 돌아온 후 저는 서울 스토리 카페에서 한국 방문 경험을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정훈 사장님의 제안으로 마련된 자리였죠. 이 자리에는 제이콥을 비롯한 일본 커뮤니티 회원들도 함께 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한국에 대해 잘못 알고 있던 게 정말 많았습니다.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특히 한국의 군대 문화가 단순한 병역 의무가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사회 시스템이라는 걸 이해하게 됐죠. 그때 카페 구석에서 조용히 커피를 마시고 계시던 한 어르신이 말씀하셨습니다. 젊은이, 우리나라가 이만큼 발전할 수 있었던 건 다 이유가 있다네. 알고 보니 그분은 황진수 전 육군 중령님이셨습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만 해도 우리는 정말 가난했어요. 진수 어르신이 회상하듯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군대에서 배운 질서와 규율, 그리고 동료애, 이런 것들이 전역 후에도 우리 사회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됐죠. 동훈 씨가 거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방송국에서 일할 때도 느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진 체계적인 일처리 능력, 위기 대응 능력, 이런 것들이 다 군대에서 비롯된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제이콥이 조심스럽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은 군대를 기피한다고 하던데 이런 좋은 점들이 점점 사라지는 건 아닐까요? 카페가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그때 김병철 어르신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걱정 마시게. 병철 어르신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겉으로는 불만을 토로할지 몰라도 막상 전쟁이 나면 누구보다 먼저 달려갈 거야. 6.25 때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지. 상우 씨도 의견을 보탰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해군에 있을 때 보니 오히려 요즘 젊은이들이 더 똑똑하고 배우는 것도 빠르더군요. 그들 나름대로 군대의 가치를 재해석하고 있는 거죠. 정훈 사장님이 따뜻한 커피를 새로 내오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징어 게임 같은 드라마가 더욱 의미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정신과 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동시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만드니까요. 저는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그럼 앞으로 한국은 어떤 모습으로 발전하게 될까요? 진수 어르신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충분히 강해졌다네. 이제는 그 힘을 어떻게 쓸 것인지가 중요하지. 군사력만이 아니라 문화의 힘으로 세계를 이끌어가는 나라. 그게 바로 미래의 대한민국이 될 거야. 맞습니다. 동훈 씨가 거들었습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일본이나 미국의 문화를 동경했지만 이제는 그들이 우리를 주목하고 있잖아요. 이게 바로 우리가 이뤄낸 진정한 승리가 아닐까요? 제이콥이 깊이 공감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일본에서도 이제는 한국의 문화 산업을 벤치마킹하려고 합니다. 특히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여주는 한국만의 독특한 시각과 표현 방식에 주목하고 있죠. 그게 다 우연이 아니야. 병철 어르신이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전쟁의 폐허 위에서 일어났어. 그 과정에서 배운 질서와 규율, 그리고 끈기, 이런 것들이 지금의 우리를 만든 거지. 저는 그제서야 진정으로 이해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가진 특별함을. 그것은 단순한 경제력이나 군사력이 아닌 그들만의 독특한 정신과 문화였던 거죠. 앞으로도 계속 한국의 이야기를 전하고 싶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이제는 제가 직접 보고 느낀 진짜 한국의 모습을, 그동안 제가 오해했던 것들을 바로잡고 싶어요. 정훈 사장님이 따뜻하게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럼 우리 카페가 그 시작점이 되면 좋겠네요. 여기서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 이런 것들이 모여서 세상을 조금씩 변화시키는 거니까요. 마지막으로 진수 어르신이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젊은이, 우리나라는 앞으로도 계속 강해질 걸세. 하지만 그건 단순히 무기나 경제력이 강해지는 게 아니야. 우리의 정신, 우리의 문화, 이런 것들이 세계를 감동시키는 진정한 힘이 될 거라네. 카페를 나서면서 저는 이제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오징어 게임이 보여준 것처럼 한국은 이제 세계를 감동시키는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나라가 되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이야기 속에는 언제나 그들만의 특별한 정신과 진정성이 담겨 있다는 것을요. 이제 저는 새로운 목표가 생겼습니다. 한국의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제가 발견한 진정한 한국의 모습을 세계에 알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찾은 새로운 사명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뉴욕의 한 작은 카페에서 시작된 대화는 단순히 드라마, 이야기를 넘어 한국의 군대 문화와 그 특별함을 되새기게 했습니다. 오징어 게임 속 치열한 장면들, 그 너머에는 한국인들만의 강인한 정신과 역사가 숨쉬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군대에서의 특별한 기억이나 함께했던 동료와의 에피소드가 떠오르지는 않으셨나요? 여러분만의 이야기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른 독자들과 함께 나눌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더 깊고 재미있는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